네, 우리의 수익을 책임지는 박병주 영업이사님과 오늘도 투자 인사이트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오늘은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 내용부터 어떤 내용일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네, 첫 번째 이슈 한마디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내용일까요? 어제 네. 또 반도체주의 강세에 코스피가 1%대 오르면서 2,640선을 회복을 했죠. 6만 전자, 21만 닉스 회복을 했고요. 외국인과 기관 쌍끌이 매수라고 한마디를 남겨주셨습니다. 네. 근데 오늘은 이제 뉴욕 증시가 하락 마감하기도 했고 또 자동차 쪽에 이 관세 얘기도 나오면서 좀 걱정이 되기도 해요, 이사님. 네. 어떻게 투자해봐야 될까요? 저는 항상 저희들은 이 시간에 그랬습니다. 엊그저께도 미국 증시가 3일 이틀 전인가 급등했죠. 네. 그때 조심하라 그랬어요. 아침에 사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때 그날 당일날 우리나라 웬만한 종목들이 다 급락이 나왔거든요. 그 휴유증이 어제까지 됐는데 미국 증시가 이제 급락할 걸 저는 미리 예상을 하고 오늘처럼 이제 오늘 많이 빠져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힘드시잖아요. 오히려 용기를 가지고 들이댄다. 저는 아침부터 무조건 들어갈 거예요. 타락할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매수 관점을 우리는 노린다.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3월 24일부터 본격적으로 대세 상승기 초입 신호가 나왔습니다. 제가 좀 더 그런 부분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뉴욕 증시 하락이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오히려 이 국내 증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할 타이밍이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인 투자 포인트들 한번 살펴볼까요? 네. 보시면 이제 우리나라도 어제 보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 주가가 7% 정도 급등을 했죠. 네. 구광 회장이 이제 2차 산업에 대해서 육성 의지를 드러냈어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을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 그 종합주가 지수가 대세 상승이 모양이 나오니까 LG 에너지 솔루션도 대형주잖아요. 네. 그러면 자동적으로 ETF 상품에 이제 편입이 되거든요. 그런 어떤 그 중력에 의해서 올라갔지 않는가라고 나 평가를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제가 어제 뉴스를 픽을 했는데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모든 자동차 수입 관세에 대해서 25%를 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저는 트럼프 대통령 이번에 보니까 현대자동차에서 이제 고용도 하고 투자한다니까 한박 웃음을 지었잖아요. 이러면서 갑자기 상대방 국가에서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 이런 것도 풀어줄 수 있다고 봅니다. 결국은 이게 협상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미 매를 얻어 맞았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저점 매수 기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대세 상승기 초기인데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을 3월 중순 때부터 얘기를 했는데 드디어 3월 24일 날 그 신호가 나왔는데 한번 그 신호를 볼까요? 자, 그래프를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요거를 우리가 준비한 그래프가 있는데 우리 종합 주가 지수입니다. 이제 확실히 나왔죠. 자,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보시면 이때 우리 시청자님들이 색깔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빨강색은 61선, 수급선이죠. 수급선이라는 것은 매도하고 매수의 싸움이에요. 수급선은. 그리고 요 선은 경기선. 경기가 좋아지냐 안 좋아지는지 나타내는 경기선이거든요. 여기 봐보세요. 여기서부터 보면 정별되니까 1년 가네? 자, 하락 가운데서 올라가잖아요. 되니까 7개월, 8개월 쭉쭉 갔네? 여기서도 23년 1월 19일에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7개월 갔어요. 이때는 24년 1월 26일 됐거든요. 1월 26일 날 돼가지고 7개월 갔죠. 이거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10월 말까지 가네. 이런 대세 상승 신호가 나오면 미국 증시가 급락한 날 들이댑니다. 오히려 받아버려야 돼요. 용기를 가지고. 저는 그렇게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요게 보면은 이제 이거는 우리 종합주가 지수로 하는 건데 종합주가 지수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 2,000개 종목을 종합해서 만든 지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프는 정직하거든요. 자, 그럼 이거는 이제 주봉인데 이제 여기서 주봉에서 60주하고 20주가 이 정배열이 겹쳐버리면 여기죠. 요 자리, 여기, 그 다음에 지금 여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포인트는 2004년에 8월 달 지점하고 요 지점이 유사하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어요. 따라서 그렇게 본다면 지금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짧게는 7개월,
길게 간다면 20개월 정도 가는 대세 상승기 초반이다. 그런 초반일 때는 미국 증시가 이렇게 약화될 때 오히려 공격적으로 매수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미국 우리하고 지금 반대 그래프가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런 부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사님은 국내 증시 역시나 대세 상승의 초입 구간이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담고 있는 종목 리뷰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제 이 반도체 투톱 아주 시원한 상승을 보여줬는데 그 안에서 삼성전자가 저희 두 자릿수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월 17일에 매수를 해서 1차 목표가 58,500원 달성을 했고요. 수익률은 10.8%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 신기한 게 저희가 딱 이 매수를 한 당일부터 바로 외국인 대량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했더라고요. 이제 정말 반도체 본격 봄바람이 부는 건가 싶은데 그때 삼성전자 홀딩 의견 주셨잖아요. 아직도 네. 그 전략 유효할까요? 네, 저희 목표가가 65,000원, 2차 목표가 65,000원이었죠. 네. 자, 우리가 삼성전자를 요날했습니다. 맞아요. 요날 3월 17일이었죠. 그때부터 외국인들이 강하게 매수가 들어왔죠. 그런데 어제도 장악행 양봉을 또 만들었어요. 근데 삼성전자 재밌는 차트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공부한 거죠. 121선, 네. 61선. 뭐가 발생합니까? 중기 골든크로스. 자, 그러면 조만간에 아마 4월 초쯤에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럴 때는 이제 미국의 엔비디아, 브로드컴, 반도체 이 주식들이 빠졌습니다. 저는 오히려 매수합니다. 오늘 아침에. 왜 그럴까요? 지금 우리 그 반도체가 가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팅 자체가 윈도우 10이라는 서비스가 올해 10월 달에 종료가 되고 거기를 대체하는 윈도우 12가 AI를 장치한 온 디바이스형 컴퓨팅이 시작됩니다. 그게 이제 새로운 운영체계가 바뀌면 삼성전자는 과거에 40년 통계를 보지 않습니까? 적게 가면 2.5배, 많게 가면 10배까지 갑니다. 왜? 컴퓨팅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사이클에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주가 미국 사이클하고 좀 달리 간다는 걸 아신다면 용기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저희 다음 이슈로 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전략까지 꼭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슈, 상법 개정안 관련해서 가져와 주셨어요. 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상법 개정안 제2요구권 행사 반대라고 남겨주셨는데 네. 좀 어떤 내용일까요, 이사님? 저는 이제 한 구체적 내용을 볼까요? 지금 이제 상법 개정안 이 내용을 보니까 예전에 이제 뭐라 했냐면 한덕수, 최상목 이분들조차 상법 개정하면 안 돼요. 왜? 이분들은 과거에 노무현 당시에 이쪽 자본을 쪽으로 발전 방향 쪽으로 연구를 했던 분인데 외국이 떠날 거다.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셨고요. 그다음 이머징 마켓 국가 중에서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그런데 여기만 안 하고 있다 이런 말이죠. 지배구조 개선 안 하고 있다 이런 말이고요. 그래서 제2요건을 총리실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했는데 어제 금융위원장하고 충돌을 했어요. 금융위원장은 자본법을 개정해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충돌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그 주식하는 인구가 벌써 1,500만 명입니다. 저희 아들도 하고 있어요, 지금. 네.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저희 아들이 나중에 이제 커가지고,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주식하는 인구가 늘어남으로 인해가지고 국민들의 요구가 그렇게 되는데 계속 반대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따라서 상법 개정안은 통과돼야 되고, 그럼으로써 이 자본이 골고루 흘러가면서 모든 국민이 자산 시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저희 두 번째 이슈는 상법 개정안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럼 이제 종목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궁금한 걸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 이 뉴욕 증시 차트를 보면 중기 데드크로스가 나왔다고 하셨잖아요, 이사님. 네. 이제 서학개미 분들 아무래도 하락이 나왔다 보니까 좀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전략을 어떻게 세워봐야 될지 이 뉴욕 증시 차트 한번 분석해 주시면 안 될까요? 네, 제가 그 나스닥을 보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어제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도 어떤 얘기를 했냐면 서학개미 여러분 조심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런 말씀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딱 보면 어쩌잖아요? 60일, 120일. 뭐죠? 데드크로스잖아요. 여기 봐보세요. 주가가 많이 높은 이격도가 큰 상태에서 데드크로스가 나오면 치명적이죠. 네. 그죠? 자, 여기서도 옛날부터 많이 올라왔는데 데드크로스거든요. 그렇죠? 자, 우리 그래프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정직합니다. 그래프는. 더군다나 지수 그래프는 속임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국은행에서 서학개미 여러분들 미국에다 몰빵하시면 힘드십니다. 라는 그랬던 경고가 여기서 보였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데드크로스가 나오면 반등이 오는 거죠.
반등이 왔다가 다시 밀리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부터는 미국 증시는 이제 2분기 때는 반등이 올 건데 그 반등을 이용해 가지고 반등 오니까 미국 증시 산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수익이 적으니까. 네. 대신에 그걸 이용해서 내가 그동안에 물렸던 걸 이제 빠져나오는 그런 판단을 해야지 미국이 올라가니까 물타기는 그게 아니다. 차라리 삼성전 사는 게 낫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님,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이 국내 증시 안에서 볼 종목이 유독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어느 네. 종목 저희 주력 상품으로 첫 번째 기업 가져오셨을까요? 자, 오늘은 제가 첫 번째 종목은 휴니드란 종목이 되겠는데, 자, 이 종목은 그 국방과 관련된 건데, 자, 투자 포인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의 그 투자 포인트는, 자, 이렇죠. 이 보시면은요, 지난해 매출액이 2,308억이었고요. 그 다음에 순이익이 107억이 발생한 회사고, 특히 이번에 보잉이라는 그 미국 항공사죠. 그리고 비행기를 만드는 그런 회사가 되겠는데, 자, 이 회사가 지금 지분을 11.7%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 한번 비행기를 한번 사진으로 보여주시면 되겠어요. 보시면은요. 그래서 이 한번 사진을 보면 차세대 6세대 비행기입니다. 요거를 보잉이 이제 미국 정부한테 그 오다를 땄는데 보잉이 그 휴니드 지분을 있으니까 그러면 휴니드도 요 사업에 편입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투영이 되면서 3일 전에 주가가 급등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회사는 군 관련 무선통신 정비원 업체로서 국내 방산 부문에서 매출액을 88.5%를 기록하고 있는 방산업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주력 상품 바로 휴니드였습니다. 그래프가 좋다라고 저한테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프 그럼 한번 자세히 봐주세요. 자, 이 종목의 그러면 그래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종목의 그래프를 보는 이유가 있어요. 이것도 지금 그래프가 중기 골든 크로스 나왔거든요. 자, 봐보시죠 한번. 자, 계속해서 횡보하다가 여기서 나왔잖아요. 눌렀다가 올라가고 있는데 포인트가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이 딱 늘어났죠. 평소보다 한 50배 늘어났죠. 그래가지고 눌림목이에요. 자, 그럴 때는 여기서 강력한 그 매수의 힘이 이제 들어온 거죠. 즉, 거래량이라는 건 돈이 들어온 거예요. 네. 돈은 이익을 촉구해가지고 뭔가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눌렀다가 더 갈 수 있는 그런 탄력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여기가 매수 포인트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님, 그럼 목표가, 손절가, 매수가는요? 자, 그러면 이 종목의 매수가는 이제 그 미국 증시가 지금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기뻐요.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에. 네. 항상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나라 증시는. 그래서 매수가는 9,500원에서 9,550원, 그리고 1차 목표가는 1,250원, 2차 목표가는 11,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좀 낮게 잡아서 7,5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력 상품인 휴니드 우선 1차 목표가 1,250원이었고요. 손절 라인은 7,500원으로 잡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주력 상품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반도체 쪽에서 가져오신 건가요? 자, 두 번째는 제가 한화비전입니다. 한화비전 아마 처음 들어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이 종목이 뭔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볼까요? 자, 이 회사는 그 한화 세미텍이 중요합니다. 한화 세미텍이 지분을 100%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셋째 아들이 한화비전 그 대주주지 않습니까? 네. 뭔가 준 거죠. 그런데 이게 뭡니까? TC 본더인데 우리가 지금 한미 반도체를 여러분들 말씀하시면 다 알 거예요. 모르는 사람 있나요? 다 알잖아요. 근데 한미 반도체가 요 장비를 SK 하이닉스한테 납품을 해가지고 시가총액 한때 잘 나갈 때는 19조. 자, 19조라는 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9조라는 시가총액으로 올렸어요. 독점으로 공급했는데, 그러면 이 장비 같은 경우는 HBM 반도체를 할 때 그거 HBM 반도체하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의 GPU를 결합시켜가지고 코아스를 하는 과정에서 이 장비가 굉장히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 장비를 SK 하이닉스한테 뭡니까? 납품을 했다는 그런 소식이 들리고 있어요. 한 200억이 넘는 그런 규모인데, 그런데 요즘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미 반도체 주가는 빠집니다. 계속 빠져요. 그런데 요 한화비전 주가가 오르고 있는 것은 뭐냐면 앞으로 SK 하이닉스한테 한미반도체 물량의 절반만 따오더라도 그러면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기대감이 있겠죠. 그리고 또 장비를 수급을 받는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라서 두 업체를 경쟁을 시켜야 장비를 싸게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주문을. 그런 측면이 있어서. 그러면은 우리가 추정을 해보게요. 한화세미텍이 과거에 한미반도체 그 장비를 절반만 수주한다. 그럼 한미반도체 시가총액이 19조였잖아요. 그럼 19조의 절반은 얼마죠? 9조 5천. 그쵸?
9조 네. 5천. 그러면 지금 이 한화 비전의 시가총액이 얼마냐면 2조 8,500억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2조 8,500억이 한 9조 간다. 그럼 3배 갈 수 있겠네?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가는 그런 식으로 추정을 해서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그럴 수 있구나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오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주력 상품은 한화 비전이었고요. 여러 가지 투자 포인트들 저희 함께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차트는 좀 어떤지 그래프도 한번 분석을 해주세요. 제가 오늘 또 이게 뭘까요? 악어입입니다. 볼린저 밴드죠. 네. 자, 볼린저 밴드라는 게 뭐냐면 이거죠. 어떤 좋은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격의 표준값을 돌파하는 거죠. 우리가 등산하는 것처럼. 좋은 일이 생기면 주가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악어입이라는 건 좋은 일이 생길 때 상한선을 타고 가는 거다. 안 좋은 일이 터지면 하한선을 타고 내려가는 거다. 그게 이제 볼린저 밴드 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계속 타고 올라가죠. 계속 입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따라서 그러면은 이제 이럴 때도 역시 이제 미국의 그 반도체가 빠졌는데 반도체 사이클은 우리나라하고 미국과 올해는 틀리다. 따라서 미국 반도체가 빠졌을 때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주들은 오늘 아침에 오히려 사는 거다. 그런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도 어떻게 네, 가격 전략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매수가 범위는 56,500원에서 56,700원 말씀드리겠고요. 1차 목표가 67,000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6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45,0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주력 상품 바로 한화 비전이었습니다. 1차 목표가는 67,000원이고요. 손절가는 45,000원으로 라인 잡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사님, 오늘 이제 공격적으로 국내 증시 매수할 타이밍이다라고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더 많은 기업에 대한 이야기들 또 어디로 가면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오늘 아침 8시 무료 방송에 특히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슈퍼사이클이 왔습니다. 그거는 컴퓨터 운영 체계가 온 디바이스, AI를 장착한 온 디바이스 장착했기 때문에 더군다나 중국도 올해 AI를 2,000조 투자합니다. 그거를 우리나라가 다 흡수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미국이 빠졌을 때 우리는 아침에 공격적으로 반도체 관련주를 매수할 전략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이러한 어떤 가격 전략을 장중에 제가 말씀드린 데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오시는 방법은 우리 네이버 검색창 MBN 골드 박병주 무료 주식 밴드라고 검색하셔가지고 글자가 치면 이제 들어오시면 되는데 제가 그것도 이제 우리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또 그리고 하나오션도 37,000원대 저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검색창 N 들어가셔가지고 MBN 골드 박병주 무료 주식 밴드라고 검색하셔가지고 글자를 치시고 들어오시면 장중에 좋은 가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님 요즘 항상 반도체 쪽을 강조를 해주고 계시죠. 그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느 기업을 봐야 될지 그리고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 박병주 매니저의 무료 방송 그리고 네이버 밴드까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굿모닝 오늘의 증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성투하시길 바라겠고요. 남은 하루도 매일경제TV와 함께 좋은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